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김서연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낯선 풍경일 뿐이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아파트의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그 불빛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은 7살 아들, 지훈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가득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천재적인 프로그래머였다.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은 이미 수많은 대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천재적인 두뇌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흔적을 철저히 숨긴 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과거. 그녀는 촉망받는 엘리트였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과 함께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녀는 홀로 지훈을 낳아 키웠다. 그녀에게 세상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관심도, 동정도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아들, 지훈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지훈은 작은 방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훈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다. 그녀는 지훈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고 그녀가 번 돈은 모두 지훈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들어갔다. 그녀에게 지훈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모든 이유이자 존재의 의미였다. 자정이 넘어서야 작업을 마친 서연은 컴퓨터를 끄고 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지훈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걸터 앉아 잠든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지훈의 손에 비해 너무나도 크고 거칠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지훈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뺨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지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지훈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지훈을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발신자는 그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의뢰한 에이전트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에이전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긴장되어 있었다. 김서연 씨, 지금 바로 만나 뵙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니, 이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에이전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세요. 에이전트가 알려준 장소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였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는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펜트하우스 안은 넓고 우아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하고 위풍당당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총수, 율산그룹의 권도현이었다. 권도현은 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마치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녀를 응시했다. 서연은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고독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권도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왠지 모르게 매력적이었다. 제 비서실장이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을 텐데 결국 실패했더군요, 역시. 당신은 소문대로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군요. 서연은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당신만큼 뛰어난 프로그래머는 흔치 않습니다. 당신이 만든 알고리즘들은 이미 저희 그룹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군요. 권도연은 그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권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말씀하세요. 권도연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와 계약 결혼을 해주십시오. 서연은 그의 말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결혼이요, 총수님.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싱글맘이고 당신에게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 지훈이 있습니다. 권도연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당신은 지훈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그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불안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총수님, 지금 제 아들을 협박하시는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협박이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권도연은 그녀의 분노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 그룹은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훈의 심장병을 고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저의 아내가 되어준다면 저는 지훈이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시설, 그리고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이 너무나도 유혹적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그에게서 온 제안이 지훈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지 고민했다. 왜 저여야 합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총수님에게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당신처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여자를 원합니다. 권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저의 아내는 단순히 장식품이 아니라 저의 파트너가 될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파트너로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지훈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총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권도연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서연은 그의 비서실장이 내민 계약서를 읽어보았다. 계약서에는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는 대가로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고
지우는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다. 2년 후 그들의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계약이 자신의 모든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서연이 아니라 권도연의 아내, 권서연이 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 아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오래된 저택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이 저택은 한때 명문고등학교였던 곳의 재단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오늘은 졸업 10주년 기념 파티를 위해 특별히 개방되었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연회장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각양각색의 드레스와 슈트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활기찼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권은하가 서 있었다.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도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깊고 표정은 차분했다. 마치 이 모든 소란스러움과 무관한 것처럼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과거와 현재의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10년 전, 은하는 이 학교의 전설이었다. 그녀는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고 수학, 과학, 심지어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천재성은 그녀에게 존경보다는 질투와 소외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배경은 초라했다. 부유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늘 외톨이였다. 그녀의 재능은 빛났지만 그 빛은 너무 강렬하여 주변을 어둡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고립되었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부유했던 유민호와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다. 그들의 비아냥거림과 조롱은 어린 은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졸업 후 그녀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소리 없이 조용했다. 그녀는 화려한 명성을 좇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강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처럼 존재했다. 은하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몇 명이 웃는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반가움보다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은하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덤덤했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은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 은하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네요. 그때랑 똑같다. 아직도 그런 옷만 입고 다니는구나. 한 동창이 은하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과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관심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고 유민호가 들어섰다. 그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위풍당당해 보였다. 값비싼 슈트와 명품 시계는 그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미모의 여성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민호의 등장에 연회장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의 주변에는 금세 인파가 형성되었다. 민호는 자신을 둘러싼 찬사와 부러움의 시선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능숙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중심에 섰다. 민호의 시선이 은에게 닿았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그렸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냥감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사자의 발걸음처럼 느리고도 위협적이었다. 은하는 그의 접근을 감지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민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응시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 기억들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린 상태였다. 권은아, 드디어 얼굴을 보는군. 민호는 은하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이 없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지. 아니면 뭐? 성공이라도 한 줄 알았나.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 민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흥미와 함께 잔인한 기대감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민호가 은하를 어떻게 조롱할지, 그리고 은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다. 민호의 옆에 있던 여자도 은하를 얕잡아 보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털어낼 먼지처럼. 은하는 민호의 비아냥거림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민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민호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민호는 은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살짝 당황했지만 곧 본래의 오만함을 되찾았다. 하긴 네가 무슨 성공을 했겠어. 그때도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민호는 비열하게 웃으며 계속해서 은하의 약점을 찔렀다. 나는 그때 너처럼 머리만 좋은 애들은 결국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 인맥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똑똑하기만 한 괴짜.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나 보네. 민호의 말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은하의 과거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은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자신을 조롱하며 얻는 쾌감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는 동시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은하는 조용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짓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네오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그 성공은 얼마나 공허할까? 은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소음조차 삼켜버릴 만큼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듯 보였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충고하는 거야? 민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네가 감히 나한테. 나는 지금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했어. 이 건물이 누구 소유인 줄 알아? 우리 재단 거야. 넌 그냥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야. 민호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은하를 더욱더 깎아내리려 했다. 하지만 은하의 눈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순간 민호의 오만함이 은하의 차분함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은하를 노려보았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앙금이 현재의 파티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동창회 파티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권력과 진실의 충돌이었다. 은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그곳에 서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모두의 시선은 은혜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긴장감을 산산조각 낼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 모두의 시선이 권은에게 집중된 그 찰나의 순간 유민호는 자신의 오만한 태도가 역공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굴욕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은하의 침착한 눈빛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위치와 재력을 이용해 그녀를 짓밟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냉정함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내가 감히.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나는 네가 졸업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그의 말은 거친 비수처럼 은하의 심장을 겨눌 기세였다. 은하는 동요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깊어졌다. 민호는 은하의 미동 없는 표정에서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격앙되었다. 그는 은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기로 결심했다. 맞아. 그때 너 돈 없어서 휴학했었지. 민호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 전전했잖아. 우리 집에서 내 등록금이라도 내줄까 했다니까. 그런데 자존심은 쓸데없이 강해가지고 결국 그 좋은 머리도 제대로 못 써보고. 민호의 말이 끝나자 연회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민호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민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은하의 초라했던 과거에 대한 호기심과 경멸을 드러냈다. 민호의 옆에 서 있던 그의 여자친구는 콧 방귀를 뀌며 은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은하가 혐오스러운 벌레라도 되는 양 쳐다보는 것 같았다. 은하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표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말이 사실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과거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지.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은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호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내가 힘들게 살았다는 게 너에게 그렇게 큰 즐거움을 주나 봐. 민호는 은하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은하가 과거의 치부를 들추는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울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다. 그녀의 당당함은 그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샴페인 잔을 낚아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연회장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다. 민호의 폭력적인 행동은 그의 불안정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나는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보다 잘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민호는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모든 걸 가졌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감히.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지만 그는 은하의 눈빛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은하는 민호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내면의 공허함과 불안정함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호는 그 눈빛의 굴욕감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브와 유민호, 이제 그만해. 한 남자가 민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은 파티잖아. 닥쳐. 민호는 남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이건 파티가 아니야. 이건 내가 이겼다는 걸 증명하는 자리라고. 민호의 광기 어린 외침은 연회장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민호를 보며 웅성거렸고 몇몇은 민망하다는 듯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은하와 민호의 대결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상황은 단순한 드라마였다.
그들의 눈에는 은하의 고통이나 민호의 추악한 본성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은하는 민호의 폭언과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과거에 민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조롱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고 재능을 폄하하며 미래를 앗아가려는 악의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그녀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에너지 삼아 더 강해졌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걸음 삼아 꽃을 피웠다. 민호는 그걸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10년 전의 은하를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알지 못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하고 좀 쉬자. 민호의 여자친구가 민호의 팔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가만히 있어. 민호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민호의 눈은 오직 은하만을 향해 있었다.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은하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배경과 재단 덕분이라는 것을 은하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감과 열등감을 은에게 투영하고 있었다. 내가 뭘 틀렸다는 건데? 민호는 소리쳤다. 나는 네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나보다 잘 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패배자라는 것을. 민호의 비열한 외침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말은 한 인간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아릿하게 아파왔다. 그녀는 민호의 말이 사실이어서 아픈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연민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호는 은하가 떠나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했다. 어디가? 내가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그는 은하를 쫓아가려 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다. 문 밖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짙은 남색의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에게서 풍기는 아우라는 연회장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등장에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민호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총수. 바로 SKT그룹의 총수 박서준이었다. 박서준은 연회장 안의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흥분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민호를 지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은에게로 멈췄다. 그의 눈빛은 은하를 보자마자 미묘하게 변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은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모든 시간을 멈추게 하는 듯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박서준은 은하의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민호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준의 냉정한 눈빛에 멈칫했다. 서준은 민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만으로 그를 제압했다. 돌아가죠? 박서준은 은하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은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서준은 은하의 의문 가득한 눈빛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늦었잖아요. 그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연회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연회장 입구에는 검은색의 세련된 슈퍼카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는 한정판 모델이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슈퍼카의 등장과 함께 모든 시선은 다시 박서준과 은혜계로 향했다. 박서준은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은하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준은 그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은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민호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깎아내리려 했던 여자가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위의 남자와 함께 떠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의 입은 굳게 다물렸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권은하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서는 박서준의 뒷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다. 그의 걸음은 흔들림 없이 우아했고 그녀의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다. 유민호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여자가 그가 감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거물과 함께 떠나고 있었다. 은하는 서준의 손에 이끌려 연회장 문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환하게 보였다. 연회장 입구에는 검은색의 매끄러운 슈퍼카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서준은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슈퍼카의 조수석 문을 열어 은하를 에스코트했다. 은하는 그의 배려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채 올라탔다. 서준은 그녀가 편안하게 앉자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는 마치 맹수가 포효하는 것처럼 낮고 강력했다. 슈퍼카는 연회장 앞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은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연회장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수많은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들의 경멸과 조롱이, 그리고 민호의 분노와 굴욕감이 선명하게 보였다. 10년 전, 그녀는 그들의 시선 앞에서 초라하게 도망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당당하게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떠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들로 요동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차 안은 고요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고 은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나타났는지,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관계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서준은 잠시 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권은하 씨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권은하 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의 대답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오래전부터요? 네, 당신의 재능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누구에게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하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성공은 조용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화려한 명성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의 대답은 그녀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불안감과 동시에 신뢰감을 느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가 진심으로 말했다. 도와드린 것이 아닙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가치를 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민호의 비열한 말과는 정반대되는 힘과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제서야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슈퍼카는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빌라 앞에 멈췄다. 은하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서준은 채서 내려 은하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은하는 채서 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서준은 은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은하는 그의 마지막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슈퍼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그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말들을 곱씹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그의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고였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사건을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준이라는 남자의 존재가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가 말한 더 좋은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단순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하의 직장은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작은 IT 스타트업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그녀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다시 한번 질투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 오후, 그녀의 회사에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찾아왔다. 회사 대표는 흥분한 얼굴로 그녀를 불렀다. 은하 씨, 이분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은하는 대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곳에는 어젯밤 그녀를 연회장에서 구해주었던 박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몇몇의 슈트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의 뒤로는 낯익은 얼굴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서준은 그녀를 보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은하는 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가 어제 말했던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박서준 총수님, 은하의 대표는 서준을 보고 쩔쩔맸다. 어떻게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권은하 씨. 서준은 대표의 말을 무시하고 은혜에게로 다가왔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만났군요. 은하는 서준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제안을 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주변의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은하가 박서준 총수와 아는 사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질투가 스며 있었다. 서준은 은에게 명함을 건넸다. 은하는 명함을 받았다. 명함에는 SKT 그룹,
총수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명함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서준의 제안에 은하는 충격을 받았다. SKT그룹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총수가 직접 그녀를 찾아와 스카우트 제의를 하다니 그녀는 그의 제안이 단지 어젯밤의 일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에서 펼쳐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은하가 침착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서준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운명적인 제안이었다. 은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안전하고 조용한 삶에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말한 더 좋은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박서준의 제안은 권은하의 삶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과도 같았다. 작은 스타트업의 조용한 개발자였던 그녀에게 SKT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직접 찾아와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박서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 서준은 그녀의 결정에 기쁨을 표하며 곧바로 SKT그룹 본사로 그녀를 초대했다. SKT그룹의 본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이었다. 은하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꼈다. 그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부와도 같았다. 서준의 비서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의 집무실로 향하는 동안 은하는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총수의 집무실로 향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은하는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준의 집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은하는 넓은 공간과 통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정영에 잠시 숨을 멈췄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은하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오셨군요, 권은하 씨.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은하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준은 직접 커피를 내려 그녀에게 건넸다. 저희 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준이 말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권은하 씨를 부른 것은 단순히 입사 절차 때문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그룹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다. 어떤 문제입니까? 얼마 전부터 저희 그룹의 차세대 기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내부 소행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가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보안팀이 아무리 조사해도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데이터 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보 도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래서 저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권은하 씨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미 당신의 과거 프로젝트들과 개발한 알고리즘들을 검토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당신의 그 능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숨겨왔던 그녀의 모든 업적과 능력들을. 그녀는 그가 그녀를 단순히 연민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감동으로 벅차올랐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서준은 그녀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할 것이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은하는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부 소행인 만큼 당신이 조사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은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의 판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짐작했다. 그녀는 서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과거를 짓밟았던 민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박서준이라는 거대한 후원자가 있었다. 그날 오후, 은하는 SKT그룹의 보안 기술팀 소속으로 입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복잡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숨겨진 암호화 코드들을 해독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 나서는 탐험가와도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은하는 밤낮으로 조사에 매달렸다. 그녀는 서준의 말대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했다. 그녀는 회사 내부에서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몇 가지 단서를 찾아냈지만 그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범인은 매우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복잡한 암호 코드 속에서 익숙한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10년 전, 유민호가 친구들과 함께 은하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었던 수학 문제의 패턴과 비슷했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유민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은하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룹의 기밀을 빼돌리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은하는 민호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사용했던 암호 패턴을 역이용하여 그의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파일들을 해독했다. 그 안에는 SKT그룹의 차세대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자료들과 함께 민호가 그 자료들을 경쟁사에게 넘기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들에는 민호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올라와 있었다. 그들 중에는 은하를 얕잡아 보았던 몇몇 동창들의 이름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민호와 함께 어울리던 무리였다. 은하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 박서준에게 보고했다. 서준은 은하의 보고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내부의 배신의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은에게 말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냉정한 눈빛에서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그룹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은하는 그에게서 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냉철함과 카리스마를 느꼈다. 다음 날, SKT그룹의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 자리에는 유민호와 그와 함께 공모했던 몇몇 임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소집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준은 그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의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SKT그룹의 최고의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준은 회의실의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이 갑작스러운 긴급 회의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들 중 유민호와 몇몇 동료들은 표정 관리를 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공작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박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침묵은 회의실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몇 분이 흘렀을까? 마침내 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강력했다. 우리 그룹의 차세대 기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기밀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서준의 질문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으로 변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치를 살폈다. 그들 중 일부는 이 소식을 처음 듣는다는 듯 놀라움을 표했지만 민호를 비롯한 몇몇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총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 임원이 나서서 말했다. 그렇습니까? 서준의 입꼬리가 비웃음을 그렸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의 직설적인 발언에 임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애쓰며 말했다. 총수님, 저희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지난 몇 년간 그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의 신뢰를 무시하시는 건 당신들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준은 민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서준의 말에 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증거를 찾아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민호는 자신의 공작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다. 서준은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비서실장은 태블릿을 서준에게 건넸고 서준은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와 함께 여러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모두 민호와 그의 공범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기록,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들이었다. 이것은 유출된 기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들이 경쟁사에게 자료를 넘기기 위해 사용했던 암호화된 메시지들입니다. 서준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들이 불법적으로 거래한 자금 내역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민호와 그의 공범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이게 어떻게? 민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누가 이런 걸? 당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민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들이 10년 전에 한 여자를 괴롭히기 위해 만들었던 수학 문제의 패턴을 기억하십니까? 서준의 말에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10년 전의 일, 그것이 지금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는 서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당신들이 사용했던 암호화된 메시지들은 그 수학 문제의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더군요.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차갑고 비열했다. 당신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얕잡아 보았던, 가장 짓밟고 싶었던 권은아가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의 심장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불타올랐다. 권은아! 그 여자가? 민호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 여자가 감히. 만대, 권은아 씨가 이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서준은 민호의 분노를 즐기는 듯 말했다. 당신이 10년 전에 짓밟으려 했던 그 여자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발목을 잡았고 당신의 어리석음이 당신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은혜에 의해,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과거의 흔적에 의해. 서준은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훑어보았다. 오늘 이후로 유민호 이사는 물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그룹에서 해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 행위는 사법당국에 넘겨질 것입니다. 서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호와 그의 공범들은 무너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고 그의 걸음은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은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서준은 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당신은 SKT그룹의 핵심 인재입니다. 서준은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미래를 마음껏 펼쳐나가십시오. 제가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은하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박서준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그의 말대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그녀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유민호와 그 공범들의 파멸은 SKT그룹 내부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임원들은 충격과 함께 공포에 휩싸였고 그룹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숙연해졌다. 박서준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룹 내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권은아를 그룹 내 최고의 보안 기술 고문으로 임명하며 그녀에게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은하는 조용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위치를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한편 유민호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그는 그룹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를 둘러싼 화려한 인맥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렸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의 재단 역시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민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은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추악한 광기로 변해갔다. 며칠 후 은하는 박서준의 요청으로 그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서준은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권 고문님 덕분에 그룹의 미래가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은하는 서준의 제안에 잠시 놀랐다. 총책임자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 외에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하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은하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우아했다. 은하는 창가에 앉아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권은하 씨는 10년 전 그 파티에 왜 가셨습니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아마도 과거의 저를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준은 은하의 대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린 것은 단순히 당신의 재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당신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총수님의 모습이요? 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그의 눈에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저의 재능을 질투했고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저의 곁에는 저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있었죠. 저는 당신에게서 저의 과거를 보았고 당신이 저처럼 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전폭적인 신뢰와 도움을 주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유민호였다. 은하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다. 서준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받으십시오. 아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은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권은하. 나야. 유민호.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은하는 민호의 비난에 동요하지 않았다. 네가 잃은 것은 처음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어. 오만함과 탐욕으로 얻은 것들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이야. 닥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민호는 광기에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라고. 은하는 민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을 거야. 은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무너져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서준은 은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습니까? 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서준은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내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민호의 몰락과 권은하의 성공적인 복귀는 SKT그룹 내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서준은 권은하를 전면에 내세워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메트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고, 은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녀의 빛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한편, 유민호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그는 그룹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를 둘러싼 화려한 인맥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렸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의 재단 역시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민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은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추악한 광기로 변해갔다. 며칠 후, 은하는 박서준의 요청으로 그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서준은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권 고문님 덕분에 그룹의 미래가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은하는 서준의 제안에 잠시 놀랐다. 총책임자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 외에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하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은하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우아했다. 은하는 창가에 앉아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권은하 씨는 10년 전 그 파티에 왜 가셨습니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아마도 과거의 저를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준은 은하의 대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린 것은 단순히 당신의 재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당신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총수님의 모습이요? 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그의 눈에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저의 재능을 질투했고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저의 곁에는 저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있었죠. 저는 당신에게서 저의 과거를 보았고 당신이 저처럼 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전폭적인 신뢰와 도움을 주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유민호였다. 은하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다. 서준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받으십시오. 아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은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권은하? 나야. 유민호.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은하는 민호의 비난에 동요하지 않았다. 네가 잃은 것은 처음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어. 오만함과 탐욕으로 얻은 것들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이야. 닥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민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라고. 은하는 민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을 거야. 은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무너져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서준은 은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습니까? 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서준은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내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민호의 몰락과 권은하의 성공적인 복귀는 SKT그룹 내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서준은 권은하를 전면에 내세워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메트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고 은하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녀의 빛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한편 유민호의 몰락은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다. 그는 그룹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를 둘러싼 화려한 인맥들은 한순간에 등을 돌렸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의 재단 역시 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민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은혜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추악한 광기로 변해갔다. 며칠 후 은하는 박서준의 요청으로 그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서준은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권 고문님 덕분에 그룹의 미래가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은하는 서준의 제안에 잠시 놀랐다. 총책임자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감사하다는 말 외에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하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은하를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우아했다. 은하는 창가에 앉아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권은하 씨는 10년 전 그 파티에 왜 가셨습니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아마도 과거의 저를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준은 은하의 대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과거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당신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린 것은 단순히 당신의 재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당신에게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말에 의아함을 느꼈다. 총수님의 모습이요? 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그의 눈에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저의 재능을 질투했고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저의 곁에는 저의 재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있었죠. 저는 당신에게서 저의 과거를 보았고 당신이 저처럼 혼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서준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전폭적인 신뢰와 도움을 주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후원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유민호였다. 은하는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다. 서준은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받으십시오. 아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은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권은하. 나야. 유민호.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은하는 민호의 비난에 동요하지 않았다. 네가 잃은 것은 처음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어.
오만함과 탐욕으로 얻은 것들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이야. 닥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민호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거라고. 은하는 민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을 거야. 은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무너져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서준은 은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습니까? 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서준은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내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민호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권은하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의 능력은 SKT그룹의 핵심 프로젝트인 프로메트스를 통해 빛을 발했고 그녀의 명성은 그룹 내에서 확고해졌다. 그녀는 보안 시스템 총책임자로서 막강한 권한과 함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을 받았다. 박서준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동반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유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은하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민호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그의 분노는 오직 은하를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그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구치소에서 은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은하는 그의 면회 신청에 잠시 망설였지만 서준은 그녀에게 가보라고 권했다. 이건 당신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겁니다. 서준의 말에 은하는 민호의 면회에 응했다. 면회실에서 민호를 만난 은하는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한때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민호는 이제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은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권은아,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은하는 그의 비난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냐고 너는 나를 짓밟고 내 재능을 멸시하고 내 미래를 앗아가려 했어. 너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배신했어. 너는 너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네 자신을 망친 거야. 민호는 은하의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닥쳐 나는 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네가 나를 덫에 빠뜨렸잖아. 나는 너를 덫에 빠뜨리지 않았어. 너는 너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든 거야. 은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너의 악의에 대해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저 내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은하의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은하의 눈빛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강인함과 단호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후회가 서렸다. 나는 그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내가 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는 항상 나보다 앞서 있었으니까. 민호의 고백에 은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호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깊은 열등감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질투했고 그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연민이 밀려왔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은하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저 너를 불쌍하게 여길 뿐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민호는 은하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그가 짓밟았던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은하는 그를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섰다. 그녀는 민호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온 씁쓸함과 동시에 그의 파멸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면회실을 나서자 박서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은하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괜찮습니까? 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은하는 서준의 품에 안겨 그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은하와 박서준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연인이자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동반자로서 함께했다. 은하는 SKT그룹의 보안 시스템 총책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고 그녀의 명성은 이미 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초라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빛을 당당하게 발산하는 완벽한 존재였다. 유민호의 몰락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쌌던 모든 사람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깨달았고 은하를 얕잡아 보았던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영광을 잃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들은 민호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주는 경고임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하와 서준은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은하는 서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다. 은하 씨는 행복합니까? 서준이 은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네, 총수님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행복합니다. 은하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준은 은하의 대답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멈춰 섰다. 은하 씨,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은하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준은 은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심장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개 끄덕임은 그녀의 모든 감정과 진심을 담고 있었다. 서준은 은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고 은하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사랑과 행복으로 완성되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이 단순히 운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성공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유민호의 비극은 그들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은하는 민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그녀의 운명적인 사랑으로 이끌었다. 은하와 서준은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모두 은하와 서준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다. 은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들의 삶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